고 최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번엔 해병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박 전 단장에게 오는 16일 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며 박 전 단장이 TV 생방송에 출연해 고 최상병 사건의 축소와 은폐 의혹을 폭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진술권 보장을 위해 징계 조사를 요구하겠다며 이를 위해 징계위 연기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명조끼조차 없이 수색에 나섰다가 숨진 고 최수근 상병. 그 죽음의 원인을 수사하다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물러나게 된 수사단장이 오늘 공개적으로 수사 외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단장까지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냈는데 책임을 물을 범위를 축소하라는 압박을 받았던 겁니다. 이를 어겨 오늘 군 검찰에서 항명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대놓고 거부했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 보도 보시고 왜 이번 사안이 심각한 건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항명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장직에서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정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박 대령은 최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여러 차례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그리고 제3자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뭐라 생각할 것 같으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수사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안보실이 여러 차례 수사 결과를 요청했다는 JTBC 보도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안보실장이 요구했다는 주장도 추가로 했습니다. 안보실에 나가 있는 해병 대령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고 장관님 결제본을 좀 보내줄 수 없느냐, 안보실장님이 보고 싶어한다라고 말을 전하길래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안보실장이 수사 기록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 측은 다음 주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차관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수사를 거부하는 건 군 기강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이번 사안 국방부 취재하는 김민관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현직 해병대 대령이 언론 앞에서 윗선에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또 거기에다가 국방부 조사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쟁점을 정리하면 뭔가요? 일단 이번 사안 사실 최수근 상병이 왜 구명조끼 한 장 입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느냐. 이 사실관계를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넘기면 되는 어찌 보면 간단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수사단이 내놓은 첫 조사 결과를 처음에는 승인했던 국방부가 이를 한번 뒤집고 그 뒤집은 지시를 수사단장이 따르지 않자 수사단장을 처벌하겠다고 나서면서 진실공방 형태로 번지게 된 겁니다. 그 첫 조사 결과를 승인했다는 게 그러니까 국방부의 최고 윗선, 그러니까 국방장관까지 승인했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7월 30일부터 돌아보겠습니다. 7월 30일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은 이종석 국방장관에게 직접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최상병이 속해 있었던 해병 1사단의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게도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관은 이 보고를 받고 경찰로 넘기라고 승인 결재를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 지시를 멈추고 이 경찰로 사건을 넘기는 걸 멈춰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겁니다. 네, 번복은 번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뭡니까? 일단 국방부는 첫 번째 승인은 최종 승인이 아니라 중간 결재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한 작전에 참여한 하급 장교들까지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지시를 뒤집었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수사단장은 이런 지시를 내놓은 진짜 배경은 이 사단장이 포함된 윗선에 적용된 혐의를 모두 빼라. 이런 압박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수사단장이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실도 직접 거론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주장은
용산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왔고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한번 거절했더니 그럼 언론 브리핑용으로 만든 자료라도 달라 이런 요구에는 응했다. 여기까지는 나온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같은 자료 요구를 안보실장이 했다. 이런 주장까지 내놓은 겁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강력 부인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국방부와 이 언론 브리핑 전에 공유하는 건 종종 있는 일일 뿐 안보실장이 이에 관여한 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 과정은 과정대로 밝혀야겠습니다만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정작 최수근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수사는 지금 멈춘 상황 아닌가요? 유가족은 굉장히 참담한 마음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해병대 수사단이 제때 자료를 넘겼더라면 지금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한번 이 이첩을 승인했던 자료를 다시 되돌려 받으면서 경찰 수사는 모두 멈춘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 최 상병의 할아버지는 국방장관에게 직접 손편지를 보내서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렇게 황망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네, 아직 더 밝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계속 취재해서 또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였습니다.